이상한 알베르게 214페이지. 이 산티아고까지 100km. 나는 리건과 헤어진 후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다행히 떠나기 전에 전달할 수 있었어.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느껴졌다. 나는 호텔에서 나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카페로 들어갔다. 이른 시각에 문을 연 곳은 이곳밖에 없었다. 나는 커피와 함께 초코 시럽을 듬뿍 얹은 아이스크림 와플을 하나 주문했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 올라간 와플이 나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오늘 받은 답변지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런데 업로드하기 직전 손이 멈췄다. 이걸 이렇게 공유해도 되는 걸까? 왠지 이 답변지는 페이스북에 공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았다. 상욱이 취리의 국제난민 포럼에도 직접 다녀갔으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상욱과 김 부장에게 이 답변지를 보여주고 같이 의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초콜릿에 푹 적셔진 와플을 한 입 베어 물고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다. 우선 포르토 마린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어제 질문 알베르게에서 하루 묵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알베르게로 가야 했다. 아침 식사를 디저트로 채운 나는 다시 순례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길을 나섰다. 아침에 급하게 나올 때는 몰랐는데 날씨가 흐리고 제법 쌀쌀했다. 나는 걸으면서 어제는 보지 못했던 풍경을 둘러보았다. 오르막길을 오르자 오른편에 전망대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사리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어제의 다급했던 심정과는 달리 오늘은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리건과 에드워드를 만난 후 택시를 타고 포르토 마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들이 꿈만 같았다. 나는 한참 걸어서 페레이로스에 도착했다. 아침 식사로 와플 하나만 먹고 걷던 중이라 허기가 느껴지던 차였다. 나는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에는 영어로 된 메뉴판이 있었다. 순례길을 온 지도 30일이 지나서 스페인어로 된 메뉴판 정도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영어로 된 메뉴판을 보니 무척 반가웠다. 나는 송아지고기 햄버거를 시켜서 시원한 콜라와 함께 먹었다.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사 먹었던 미국식 햄버거와 맛이 비슷했다. 가게를 나오니 흐렸던 날씨가 많이 개어 있었다.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순례자들이 평소보다 유독 많이 보였다. 특히 깨끗한 복장과 그을리지 않은 피부에 여유로운 얼굴을 한 순례자들이 많았다.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최소 100km 이상을 걸어 산티아고까지 도착하면 완주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프랑스 길은 출발지인 생장에서 최종 도착지인 산티아고까지 800km가 넘는다. 하지만 이곳 사리아에서 출발하면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걸어서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 사리아부터 출발하는 순례자들이 많았다. 100km 정도만 걸어도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완주 증서를 주는 것이 과연 순례길의 취지와 맞는 걸까?
순례길을 걷는 데 있어 거리의 의미와 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가는 길에는 중간중간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석들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앞으로 나아갈수록 표지석에 적힌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돌담이 예쁜 마을을 지날 때쯤 표지석에 순례자들이 몰려 있었다. 표지석 앞에 순례자들이 몰려 있었다. 가리비가 그려진 그 표지석에는 알록달록한 예쁜 그림과 글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0km 표지석이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100km가 남았다는 의미였다. 그 표지석을 보자 산티아고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이 표지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순례자들이 많았다. 나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는 다시 출발했다. 지나는 마을마다 다양한 크기의 돌을 정교하게 잘 쌓아서 만든 매끈한 벽면을 가진 집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파로차 마을에 도달할 때쯤 순례자로 보이는 두 할머니가 다정하게 돌담 위에 앉아서 과일을 드시고 계셨다. 연세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 할머니가 나는 18살이야. 나는 18세야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마치 순수해 보였다. 내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호주에서 왔다는 두 할머니는 동갑내기 친구로 81세였는데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교회에서 만나 함께 이곳 순례길을 찾았다고 했다. 나는 유쾌한 두 할머니와 돌담에 앉아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다시 길을 나서는 내게 한 할머니가 말린 자두와 삶은 달걀 2개를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1시간 반쯤 걷자 포르토 마린으로 들어가는 긴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탁 트인 풍경과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어제 오늘 벌써 이곳을 2번이나 지나갔는데도 그때는 어두워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카메라를 꺼내 점점 가까워지는 마을의 모습들을 담았다. 다리를 건너자 높은 계단이 보였다. 그 계단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으로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마을을 둘러보고 촬영하고 오늘 머무를 알베르게를 찾아보았다. 평소라면 스마트폰으로 알베르게를 검색하여 예약했겠지만 오늘은 직접 마을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알베르게를 찾고 싶었다. 걷다 보니 어제 묵었던 질문 알베르게가 보였다. 아쉽지만 이미 어제 묵었기에 이곳에서는 묵을 수가 없었다. 왠지 오늘은 질문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 한편이 갑자기 허전해졌다. 다행히 마음에 드는 알베르게를 찾았다. 어제부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오늘은 일찍 쉬고 싶었다. 나는 침대 옆에 놓인 락커에 짐을 넣은 뒤 침대에 누워 사모스,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스페인에 온 이후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로 뛴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올라왔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무엇을 질문하게 될까? 이제는 무엇을 질문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하게 될까가 궁금했다.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막상 질문할 때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질문하게 되니 내가 무엇을 질문하게 될지가
나도 무척 궁금해졌다.